2023년 6월 1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기밀유지 계약이라고 한다면 Non-Disclosure Agreement라든가 Confidential Agreement라고 보통은 지칭을 합니다. 이 기밀유지 계약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필수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밀유지 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NDA라고 많이 이제 지칭을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 중에 기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정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보통 이제 기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밀에 대해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함이고 당연하죠. 이제 기밀 유지 계약서 상에는 이제 기밀로 취급해야 될 자료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노하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기밀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셀러한테 이제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것저것 요청을 하겠죠. 뭐 계약 뭐 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을 하냐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세금 신고서, 뭐 매출 신고서, 뭐 카드 내역서 뭐 이런 내용들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재무 상황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셀러는 그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바이어가 어,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사지를 않겠습니다. 인수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결국 닥쳤던 개의 어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만 다 공개를 해버리고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유지 계약을 꼭 해서 셀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보고서라든가 재무 상황들에 대해서 감출 수 있게끔 그리고 바이어만 보고 바로 이제 뭐 계약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때 뭐 삭제할 수 있게끔 더 이상 뭐 이제 안 보면 이제 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한 내용입니다. 기밀유지 계약서 필요 항목 조항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밀 정보의 정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되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내용을 기밀이라고 분류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범위를 특정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를 기밀 정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기술을 어떤 이제 기밀이라고 합니다.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제 뭐 상표권 등록을 한 부분들, 뭐 특허 번호 같은 거, 또는 이제 뭐 영업을 하는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사 관련된 이제 자료들, 그다음에 뭐 거래처 정보들 이런 내용들을 특정해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밀 의무의 구체적 특정 이제 기밀정보 수령자에게 부과되는 기밀 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서 목적 그리고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기밀 제공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기밀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정도의 이제 한계가 설정이 되어야지 무한정 기밀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유지 약정을 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NDA랑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는데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사 혹은 타인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앞둔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되 공유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반할 시 화면에 보시면 위반할 시 이제 배상을 이제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밀 정보 수령자 비밀 유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행을 꼭 강제하기 위해서 법적 책임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밀이 이제 위반될 경우에 제공자에 대해서 기밀 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위약벌 또는 위약금 조항이나 가처분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기밀 유지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DA는 보통 정식 계약을 위한 합의 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데, NDA 없이 합의를 시작했으면 이제 추후에라도 요청을 통해서 NDA를 체결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제 비밀 유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밀 유지 계약서에 보통은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유지 의무라든가 배상 방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함과 동시에 의무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네 번째 기타 부분에 분쟁 해결 방안, 관할 법원, 기밀 정보의 반환 및 폐기, 기밀 유지 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기밀 유지 계약서의 기본적인 필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제3 당사자들끼리,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보통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어떤 업체라든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업체, 업체와 업체 간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고 만약에 이제 판단을 하더라도 좋을 때만 좋은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이 문제가 되거나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뭐 파기가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밀유지 약정이라든가 기밀유지 계약서가 중요한 손해배상의 어떤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배포를 제한하고자 할 때, 중요한 내용, 중요한 기밀 내용의 어떤 그 노출을 막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Confidential Agreement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기밀유지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밀유지 계약에 대한 정의라든가 필수 조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영문으로 또는 이제 국문으로 기밀유지 계약, 또는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기밀유지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제법무팀 전화번호와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